페이지 554페이지 보시면 공기조화 부하 계산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번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냉방부하를 구할 때 하고 난방부하 구할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에 보시면 냉방부하 있고 난방부하가 있는데, 그래서 난방부하는 이렇게 해놨죠. 냉방부 같이 계산하나 유리창을 통한 일사, 밑줄 거세요. 일사의 취득이나 인체나 기기 발열 실온을 상승하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안전율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냉방부하 구할 때하고 난방부하 구할 때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냉방부하고 난방부하 계산시가 차이가 있다는 게요. 난방부하에는 취등 열량은 계산에 넣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취등 열량은 고려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취등 열량이 대표적으로 일사라, 태양이 실내에 들어오면 따뜻해지죠. 그리고 여러분 인체 사람이 많으면 틀려져요. 맞아요? 사람이 여기 조금 있는 거하고 꽉 찬 거하고 틀립니다.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학원에 많이 안 나와. 맞아요? 학원에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학원이 어떻게? 꽉 찼다니까요. 맞아요? 그때 돼서 제가 학원 최고 많은 데는 한 700 몇 명 있는 데서 강의해 봤는데 꽉 찬다니까. 그러면 겨울에도 어떻게? 난방기를 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80년도 말 90년도 있죠. 초 이럴 때는 저때 우리나라가 세계의 건축 경기는 밑에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200만 호 건설해가지고 그때 노태우 대통령 200만 호 건설해가지고 유일하게 건설 경기가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엄청 그때는 잘 팔렸죠. 건축가 나오면 엄청 잘 팔렸습니다. 그때는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이죠. 엘리트로 나오고. 그때 시대상이 틀려져. 시대상이. 맞죠? 그때 시대상이 이제 좋은 직종이 이렇게 TV, 드라마 이런 데 막 나오는 거예요. 보면. 엘리트 곳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이 고려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열연기기들 같은 거. 열연기기. 우리가 오늘 밥솥 돌렸죠? 밥솥 들면 따뜻해지잖아요. 가스레인지에서 오늘 또 열심히 돌렸죠? 그런 거 하면 따뜻해지죠? 맞죠? 커피포트 돌렸다. 따뜻해지잖아요. 열연기기. 그리고 이제 저런 거 있죠? 조명 이런 거 등등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냉방부하시는 어떻게? 고려해야죠. 자,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막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옷을 삶고 있어요. 흰빨래 맞죠? 그러면 덥죠? 그러면 뭐 됩니까? 냉방기도 열심히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념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겁니다. 이제 가장 치사하게 내는 방법이 그냥 실부하하고 있죠? 외기부하 있고 장치부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험에 내면 장치부하나 실부하 가지고 이렇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쪼잔하게 내면. 당신들 열받으세요. 이렇게 낼 때는 장치부하고 실부하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그 구분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 우측에 보시면 현열하고 무슨 열? 잠열 나오죠. 그러면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무슨 열? 현열이에요. 상태 변화에 출입한 열이 뭐다? 잠열. 그런데 냉방부하를 구할 때 현열하고 잠열을 냉방부하 구할 때입니다. 냉방부할 때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다 고려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4가지가 나오죠. 이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현열과 잡열. 무조건 시험 냅니다. 그러면 현열과 잡열을 고려하는 것은 그래서 자 이겁니다. 그럼 잡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잖아요. 그러면 자 물이 전기로 되려고 하면 잡열이 필요하죠? 맞죠? 잡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보는 틈새 바람과 틈새 바람이 무엇인가 하면 극감풍이에요. 그러면 바람에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죠? 공기에는 맞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인체 사람이 수증기 내뿜죠? 오늘 밖에 나가서 해봐요. 수증기 나가요. 그럼 이리 피부로만 열을 내는 게 아니라 수증기도 나갑니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열연기기들이 전부 다 장치들이 수증기가 나옵니다. 열연기기들. 그래서 여러분들 밥솥이나 커피포트나 이런 거 보시면 수증기를 내뿜습니다. 열연기기들. 그리고 이거죠. 항기, 외기부하, 항기부하. 자, 이 4가지가 현열과 잡열을 냉방부하 계산 시 다 포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냉방부하를 구할 때는 외기온도가 틀려요. 냉방부하 계산 시 외기온도는 뭘 쓴다? 상당 외기온도를 씁니다. 일반 외기온도가 아니야. 여기서는 난방부하 계산 시는 열관류 계산할 때 그냥 외기온도를 사용해요. 일반 외기온도를 사용하지만 여기는 상당 외기온도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름에 냉방을 할 때 태양열에 의해서 있죠. 태양 복사열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나 이런 벽이 어떻게 데워집니다. 데워지면 얘가 60에서 70도씨까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사열에 한 온도를 고려해 준 거, 태양 일사에 의한 복사열의 온도를 고려해 준 온도가 상당 외기 온도라 해요. 자, 그래서 냉방부하고 난방부하 계산 시 외기 온도는 동일한 외기 온도를 사용한다 하면 OX, X입니다. 틀려져요. 그래서 냉방부하 계산 시는 상당 외기 온도고, 상당 외기 온도가 실제지 사전적 개념의 외기온도는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이 보기에.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네이버나 이런 데 물어보면 무진장 어렵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어렵게 간단히 태양 일사에 의한 태양 복사열의 온도를 고려해 주는 온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그것이 상당 외기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공조방식의 분류에서 보시면 556페이지에 공조방식의 분류는 중앙식과 개별식이 있고요. 운반되는 열매체에서 분류하면 전공기 방식하고 자, 그 다음에 공기수 방식 그리고 전수 방식, 냉매 방식 4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전부 올 공기, 냉풍이나 온풍을 이용한 게 전공기 방식이고 전부 물만 이용하면 전수 방식이고요. 2개를 짬뽕하면 공기수 방식이에요. 그리고 냉매 방식 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공기 방식, 전수 방식, 공기수 방식, 냉매 방식. 그럼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이 이거예요. 냉매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 있죠? 소규모 점포 같은 데 쓰는 거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밑에 점포가 있다. 그럼 뭐 쓴다? 네, 에어컨 설치하죠? 냉매 방식 쓰는 거예요. 일반 냉매 방식이고. 그러면 자, 전공기 방식이라는 것은 쉽게 뭐다? 공기를 열매체를 하겠다. 그러면 전공기 방식은 열매를
온풍하고 뭐다? 냉풍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냉풍.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여름철은 냉풍 만들고 겨울철은 뭐다? 온풍 만들어가 하겠는 게 이게 뭐다? 전공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백화점에 가면요. 위에 자 치출구를 통해서 공기가 나오죠. 맞죠? 따뜻한 공기가 나와요. 맞죠? 그게 무슨 방식? 전공기 방식. 공기를 이용하는 거야. 전공기 방식. 온풍이나 냉풍을 활용하는 거. 이건 물을 이용하면 뭐다? 전수 방식. 수. 그럼 이거는 온수나 뭐다? 냉수를 공급해서 하는 거예요. 온수나 냉수를 공급해서. 자, 그러면 전수 방식은 이게 온수나 냉수 공급하는데 어떤가 하면 각 실에다가 소형 공조기를 설치해요. 각 실에다가 각 실마다 소형 공조기 설치해놔서 이 소형 공조기에 팬이 송풍기예요. 송풍기고 코일을 단위로 설치해서 코일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 코일 배관이. 그럼 여기에다가 배관으로 중앙 기계실에서 물 데워 가지고 그러면 겨울에는 따뜻한 물 보내고 여름에는 냉수 보낸 거예요. 이 배관을 통해서 온수나 뭐다? 냉수를 보내는 거예요. 냉수 보내면 자, 이 소형 공조기의 팬이 도는 거야. 그러면 저 팬하고 완전 틀리겠죠? 그럼 아까 했던 전공기 방식에서 송풍기는 굉장히 커요. 동력이 커야 돼. 많이 부죠. 근데 얘는 뭐다? 자, 이 중앙기계실에서 물을 보내면 여기서 작은 팬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따뜻하면. 그럼 여러분들 쉽게 이거야. 병원의 병실 같은데 창문 아래에 보면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있죠? 맞아? 걔가 이거야. 전수 방식이야. 물을 보내가지고 따뜻한 물 보내면 거기서 팬이 도는 거야. 그래서 사무실 같은데 요 창문 아래에서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있죠? 그것이 무슨 방식이다? 전수 방식. 실이 많은데 쓰는 거예요. 전수 방식. 그래서 간혹 가다 따뜻한 바람 나서 이렇게 앉는 분도 있죠? 엉덩이 따뜻하라고. 맞죠? 한 번씩 앉아봤을 건데. 이 전수 방식입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요거하고 둘 다 이용하면 공기이수 방식. 오케이? 그래서 얘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건 냉매를 이용하는 거예요. 냉매. 이런 가스 있죠? 프레온 가스나 암모니아 같은 데는 냉매를 이용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이 무슨 아파트 에어컨이 뭐다? 냉매 방식 되는 거예요. 냉매 방식. 그래서 시험은 얘하고 얘를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야. 이미 내버렸어. 전공기하고 전수 방식에서. 그러면 간단히 비교해 주면 그러면 전공기 방식하고 이 전수 방식을 비교하면요. 간단히 비교해 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공기를 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공기는 배관으로 보내는 게 아니죠? 덕트. 보통 닥터라고 하죠. 덕트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덕트가 필요하고 물은 뭘로 보낸다 했어요? 배관으로 보내죠. 얘는 배관이 필요한 거고 배관으로 물을 보내는 겁니다. 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배관 필요 없고 얘는 덕트가 필요 없는 거야. 전수 방식과 전공기 방식 얘는 덕트가 필요 없고. 그러면 누가 누수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전수 방식. 이건 누수 우려가 없죠. 물이 안 생기죠. 누수 우려 없는데 얘는 누수 우려가 있는 거죠. 물이 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려가 있는 것이 전수 방식이 누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공기 방식은 자 공기를 공급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송풍기 팬이죠. 송풍기 동력이 커야 돼요. 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얘는 작잖아. 송풍기가. 팬이 어떻게 작아요. 얘는 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얘는 송풍기 동력이 적어요. 송풍기 적어도 되고 동력도 적은 거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얘가 전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반 동력 비용은.
자, 기억을 하시고. 근데 전공기는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얘는 물을 공급해줘서. 그래서 이겁니다. 이 전수 방식이 설치된 건물은 전부 다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창문이. 그래 보시면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전공기 방식은, 자, 그래서 송풍기 동력이 얘가 크고, 그래서 이게 실내 공기 오염이 얘가 적어요. 얘가 적고, 반대로 이것이 실내 공기 오염이 커요. 전수 방식이 실내 공기 오염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전수 방식 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기 방식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단일 덕더 방식 있고, 단일 덕더 방식. 자, 단일 덕더는 덕더가 하나라는 거야. 덕더가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덕더? 단일 덕더. 단일 덕더 방식은 정풍량 방식이고, 풍량을 일정하게 한다 해서 정풍량 방식. 풍량의 변화를 준다 해서 가변 풍량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덕더가 이 두 개, 이중 덕더 방식. 얘는 덕더를 냉풍 덕더하고 온풍 덕더를 동시에 보내서 각 실에 혼합 상자를 설치해서 해주는 것이 이중 덕더입니다. 그럼 이중 덕더 방식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야. 그러면 쉴 데 없이 사계절 냉풍, 온풍을 동시에 만들어서 혼합해서 씁니다.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어떻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중 덕더가 되는 거예요. 이중 덕더. 그럼 얘는 단일 덕더는요, 여름에는 냉풍 덕더로 하다가 겨울에는 온풍 덕더로 쓰는 거예요. 덕더 변환해가지고. 거기 이중 단일 덕더고요. 그 다음에 멀티존 유닛 방식은 두 가지를 짬뽕한 거예요. 각 존마다, 존마다 이제 내용 보면 멀티존 유닛 방식이라게, 유닛은 우리가 단위라고 했잖아. 멀티존 유닛 방식. 얘는 얘하고 짬뽕한 거야. 짬뽕한 거. 얘하고 얘를 짬뽕한 게 멀티존 유닛 방식이에요. 그리고 각층 단위로 하는 이건 존 단위고, 이건 각층 단위. 각층 유닛 방식에서 각층마다 해주는 거.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이 전공기 방식입니다. 근데 전수 방식은 펜코일 유닛 방식이 전수 방식이에요.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이 중에서 에너지 절약형은 아까 얘기했죠. 가변 풍량 방식이죠. 단일 덕더 중에 이것이 뭐다? 에너지 절약형이에요.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고,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뭐다? 이중 덕더. 얘는 에너지 다소비형이야. 에너지 다소비형 공조 방식은 이중 덕더예요. 이중 덕더 방식이 에너지 다소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564페이지 보면 펜콜 유닛 방식이 나와요. 그럼 펜콜 유닛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펜하고 코일을 갖춘 소형 공조기를 직접 설치해 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펜코일 유닛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펜하고 뭐하고 코일을 갖춘 소형 공조기를 설치해서 각 실마다. 그래서 그 장점 봐요. 각 유닛마다 조정해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각 실에 창문 아래에 몇 개 배치되어 있잖아요. 맞죠? 방이 작으면 하나만 설치하면 되고, 제일 작아서 큰 방에는 몇 개 설치되어 있는 거야. 그럼 개별 제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부하전거에 펜콜 유닛 증서만 소형 공조기 들다가 배관해가지고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펜콜 유닛 방식이 기존 건축물에 설치가 용이해요. 설치가 전공기 방식보다 유리합니다. 전공기 방식보다
자, 용이합니다. 전공기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용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잖아요. 제일 쉬운 것이 저거 냉매 방식이잖아. 설치가. 아닙니까? 근데 냉매 방식을 호텔에 공조 없었는데 각각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치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그건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호텔 객실이 바로 이거 병원의 병실 같은 데가 펜콜 유닛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이 많은데 쓰는 겁니다. 근데 단점 보십시오. 단점에 나번 책 가지고 다수의 유닛이 어떻게 분산 설치되어 있잖아. 각 실에 여러 개 분산되어 있죠. 실마다 다 공조기가 분산됐으니까 유지관리가 곤란하다는, 어렵다는 거죠. 분산되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분산되면. 맞죠? 분산되면 유지관리는 곤란해진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되면 사실 이거죠. 저도 사실 가요야만 한 명 1대1로 강의하면 더 낫겠죠. 속도도 빠르고 거기 맞춰서 해주면 되고 못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하죠. 그런데 분산되어 있으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어려워져요.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 나오죠. 소량의 송풍 능력, 고성능 필드. 자, 이거죠. 소형 공조, 이 펜 송풍기가 고성능 큰 송풍기가 아니죠. 맞죠? 큰 송풍기 갖다 붙이면 시끄러워 죽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펜콜에 보면 쪼mat한 펜이 돌아가요. 그렇다 보니까 고성능 필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성능 필터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실내용 소형 공조기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도의 공기 처리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실내 공기가 뭐 된다는 거야? 오염된다는 거예요.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실내 공기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체크하세요. 외기 공분 별도의 설비를 병용할 필요가 있는 거야. 실내 공기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을 설치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덕트 병용 펜콜 유닛 방식을 쓰고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용도 체크하세요. 호텔의 객실이나 병원의 입원실이나 사무실, 실이 많은 건물에 사용되는 게 펜콜 유닛 방식이에요. 그 측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 기기와 관련돼서 나오는데, 자, 567페이지 이런 닥터가 나오죠. 그림 보시면 이런 닥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데는 이거죠. 실에는 이 반자를 틀어놓기 때문에 잘 안 보여. 건물 질 때는 보이는데, 맞죠? 근데 나중에 어딘가 지하 주차장 가면 다 보이죠, 맞죠? 지하 주차장에 가면 닥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배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가이드 배인이나 나중에 이런 배인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이드 배인 체크하세요. 가이드 배인은 덕트에 구부러진 거 기류를 원래 배인이 뭐예요? 날개요. 날개입니다. 자,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서 송풍기 있죠? 송풍기는 내가 나오니까, 송풍기는요, 올해는 또 안 나오겠죠. 또 쉬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계산 문제 나오면요, 풀 수 있으면 푸시고요. 안 되면 그냥 바로 찍으세요. 여기 거는. 자, 여기 계산 문제는, 결코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요. 보통 보면. 그래서 여기 계산 문제는
제가 웬만하면 찍으라 합니다. 계산하지 마라 합니다. 한 문제 틀려주도 돼. 자, 그리고 572페이지 보면 냉동설비가 나와요. 냉동설비. 자, 냉동설비에서 우리가 보실 때는 그 냉동기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있죠?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 돌리고 있죠? 그 냉동기가 압축식 냉동기예요. 현재 여러분들 아파트에 세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동기들이 압축식 냉동기가 됩니다. 흡수식 냉동기 있으면요 물을 써야 되거든. 냉매가 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에어컨에 자, 물 넣었어요? 자, 가스 넣었어요? 누구 불러가 돈 줘야 되잖아. 가스는 맞지? 공짜로 넣어줍니까? 공짜로 안 넣어줘요? 공짜로 넣어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 안 오죠? 바빠서 안 오죠? 아니, 바빠서 그래, 바빠서. 엄청 바쁩니다. 일정이 엄청 빡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락사 하신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사고도 났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냉동 공조 쪽은요, 앞으로 갈수록 온난화 때문에 좋은 직종이에요. 취업은, 좋은, 일하기 좋다는 게 아니고, 일하기 좋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이다. 맞죠?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조나 냉동 쪽 있죠? 가들은 취업률이 엄청 높습니다. 다른 데 취업이 안 돼도 거기 나오면 취업이 잘 됩니다.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쪽 가들이 학교 경쟁률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가들이. 자, 그러면 냉동설비는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된다. 그러면 냉동설비,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 두 가지가 있어요. 압축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냉장고나 에어컨이 압축식 냉동기예요. 흡수식은 물을 써야 되다 보니까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죠. 흡수식 냉동기는 돌리면 전문 기술자들이 보통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압축식 냉동기는 냉매를 뭘 쓰는가? 냉매가 가스를 써요. 옛날에는 뭘 썼습니까? 토룡 가스를 썼어요. R 시리즈로 가는 것들, R 시리즈로 나가면 그게 전부 다 R 얼마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자 바로 냉매입니다. 그걸 의미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R 나오면 기억하세요. 생각이 안 나네. 지금은 R134N가 그거 쓸 겁니다. R134N가 현재 쓰고 있는 게 R12인가 20인 그게 프레온가스거든요. 프레온가스가. 그래서 앞에 뭘 쓰면 영문 R 나온다 뭐다? 압축식 냉동기 냉매. 또 다른 숫자 나온다고 싹 끄지 말고 R 시리즈 나오면 이건 냉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는 물이에요. 이거는 물을 씁니다. 물.
그리고 대신 흡수액을 써야 돼. 흡수식 냉동기는. 자, 리튬 계통을 씁니다. 시아 리튬이나 브로마 리튬 같은 리튬 계통을 씁니다. 흡수액은. 자, 그러면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의 자, 그 구성 원리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냉매가스를 압축하다 보니까 압축기가 필요해요. 냉매가스를 압축을 해야 돼. 압축해서 자, 응축기로 보냅니다. 응축기. 그리고 팽창 밸브를 사이클을 돌아갑니다. 팽창 밸브. 그리고 정발기. 그래서 이 사이클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압축기에서 압축을 해서 응축기로 보냅니다. 그럼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합니다. 방열을 해요. 여기에서 방열이 이루어져요. 방열이 이루어진 데가 응축기예요. 그럼 에어컨은 어디에? 실외기 응축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은 실외기 쪽에 압축기, 응축기가 다 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장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외기를 잘 보존하셔야 돼요. 발로 들고 차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냉장고는 같이 돼 있죠. 냉장고는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뒤에 있죠. 먼지가 막 달라붙으면, 미세먼지 붙어 있으면 열을 방출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면 수시로 어떻게? 냉장고가 가동이 되는 거야. 그럼 전력 소비가 어떻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냉장고 한 번씩 뒤에 열어가지고 있죠. 먼지 다 빨아들여야지 돼요. 그거 하십니까? 안 하죠. 저는 이사 가면 무조건 그 청소해 놓으려고 해요. 아니면 내가 해가지고 빨아냅니다. 청소기가 이거. 한 번도 안 하시는가 보네. 버릴 때까지 가만히 놔두죠. 그렇게 전기세 많이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거 싹 빨아들입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세요. 네, 뒤에 열어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네. 그쪽에 싹 다 뒤에 먼지 엄청 끼어 있습니다. 싹 빨아도 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거 김치 냉장고에서 하지 생기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거 좀 빨아도 주셔야 됩니다.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되고 이 정발기에서 냉동 냉각이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냉동 냉각이 이루어지는 데가 정발기예요. 그럼 에어컨은 이제 실내기에 정발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흡수식 냉동기는 흡수기, 그리고 재생기. 얘는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보일러 가동을 해야 되거든. 수증기를 만들어서 돌려야 돼. 재생기 또는 발생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자, 응축기, 정발기, 이 사이클을 돌립니다. 정발기, 이 사이클을 돌리면서 자, 우리가 뜹니다. 이때 흡수식 냉동기는 자, 정발기 있죠? 여기에서 냉동 냉각은 동일해요. 냉동 냉각 여기서 이루어지고, 응축기 여기에서 방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흡수기에서도 일부 방열을 합니다. 얘는. 자, 그런데 흡수식 냉동기 있죠? 흡수식 냉동기는 보통 얘는 공조용으로 거의 이용합니다. 공조용. 공기를 자, 공조용으로 이용하고, 압축식 냉동기는 다 사용해요. 공조용도 이용하고 냉동용 둘 다 이용하는 겁니다. 공조용, 냉동용 둘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사용처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고, 그러면 얘는 주 구동 에너지가 에너지를 전기를 씁니다. 전기가 구동 에너지가 전기 가지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얘는 뭐다?
보일러 가동해야 되니까 보일러를 전기로 하는 것보다는 뭐다? 가스로 말이죠. 도시가스로서의 구동에너지가, 주구동에너지가 도시가스입니다. 얘는 도시가스로 보일러 가동해야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씁니다. 보일러 가동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비는 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많이 들어가죠. 전력 소비가 얘가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집에 이게 운전이 용이하죠. 근데 세대에 돌리면서 전문가 뒀어요. 만약에 압축식 냉동기 운전이 용이하지 않으면요, 전문가 두면요 진짜 잘 팔립니다. 각 세대마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봐요. 일반 냉장고 있지, 김치 냉장고 있지, 맞지? 에어컨 있죠. 기본 세대는 돌리잖아 지금, 아닙니까? 어떤 집은 엄청 담아 김치 냉장고를 2개 갖다 놓은 사람도 있죠. 몰라, 그런 집도 있대. 김치를 엄청 담는다. 그래서 운전이 용이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리모컨으로 운전하자. 에이, 저거는 그냥 꽂아놓으면 지 알아서 돌아가잖아. 맞죠? 냉장고 김치는 또 지 알아서 돌아가잖아, 꽂아놓으면. 에어컨은 여러분들이 조절하고. 자, 그래서 이게 운전이 어떻게 어렵죠? 얘가 운전이 어렵잖아요. 운전이 어려운 것은 얘고요. 근데 이것은 소음이 약간 크죠. 소음이나 이 진동은 얘가 커요. 이것은 소음 진동은 얘가 적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 얘가 소음 진동은 적어요. 압축식 냉동이고. 커요. 얘가 소음 진동이고. 근데 얘는 냉각탑이 어떻게? 적잖아. 굉장히 적어야지. 쉽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다가 냉장고에다 냉각탑이 크면 냉장고가 너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얘가 냉각탑이 큰 거야. 막 이렇게 한 대 보면 지붕에 빙빙빙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는 무슨 식이다? 흡수식이라는 게. 밖에 냉각탑이 크게 빙 돌아가는 거 있죠. 물 써가지죠. 네. 막 주변에 물 맞는 거 있죠. 여기 흡수식인 거야. 그럼 그거 돌리면 누가 있습니까? 전문 기술자 채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돌리면서 압축식 냉동기 돌리면서 전문 기술자 안 되죠?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분을 해두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혹시나 히트 펌프 조금 의외로 나올 수 있다겠는데 히트 펌프 지문 나왔었습니다. 히트 펌프 개념이. 그래서 올해는 히트 펌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뭐 요 정도 위주로 해가 자 기본적으로 봐두시고, 자 그러면 이 압축식 냉동기는 자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서, 근데 이 압축식 냉동기는 냉매를 뭐 썼다? 가스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자, 이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가 물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 냉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냉수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 흡수식 냉동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분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574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냉동 사이클을 아직까지 안 내세요. 봐두세요. 냉동 사이클. 구성 요소는 시험에 냈는데 아직 사이클 순서는 시험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매 쪽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매 574페이지 냉매의 성질과 냉동토. 냉매는 안전한 화합물로서 정발이나 응축을 반복해도 분해하지 않아야 돼요. 분해되지 않고 적당한 온도 압력에서 정발 응축하고
자, 그 다음에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적어야 돼. 금속이 부식되면 안 됩니다. 부식성이 적고, 눕을 하더라도 인체에 뭐다? 무해한 것이 좋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냉동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세요. 0도씨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도씨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을 뭐다? 냉동톤이라, 1냉동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식하고 일본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RT, 일본식은 1RT라고 하고, 일본식은 1냉동톤을, 그리고 1USRT는 미국식입니다. 미국식은 USRT고, 그래서 일본식은 386kW입니다. 1냉동톤이 386kW고, 미국식 USRT는 3.516kW가 됩니다. 1냉동톤의 개념이 다르다. 일본식과 미국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식을 써요. 거의. 일본식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57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필요 한기량 계산 문제가 나와요. 필요 한기량. 자, 필요 한기량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한기량 계산에 대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필요 한기량에서 우리가 보시면 필요 한기량은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 한기량은 실의 최적에다가 한기 횟수를 곱해 주시면 돼요. 필요 한기량은 실의 최적에다가 한기 횟수를 곱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곱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기억해 주세요. 자, 실의 최적에다가 한기 횟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한기량을 구한 두 개씩을 가르쳐 줄게. 두 개씩. 필요 한기량을 구하는 방법은, 자, 실내 CO2 발생량을 갖다가 실내 이 CO2 발생량을 CO2 농도 차이로 나눠주시면 돼요. 차로. 그러면 큰 농도에서 작은 농도를 빼주시면 돼요. CO 탄산가스 농도 차이, 큰 농도에서마다 작은 농도를 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식을 써주면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CO2 농도 차이라고 합니다. 농도 차이. 그럼 농도가 큰 걸 앞에 놓고 농도 작은 걸 뒤에 놔서 나눠주면 돼요. CO2 발생량을 CO2 농도 차이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기 횟수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면 돼. 한기 횟수는 필요 한기량을 실의 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실의 용조 나눈 거, 이게 한기 횟수 구하는 계산식입니다. 횟수. 이 세 가지 식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 이 세 가지 식을. 자, 보시고, 그 다음에, 581페이지 수송 설비부터 있죠. 요거는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되죠, 맞죠? 다음에 오시면. 그래서 11장부터 그 조금 뒤에 거는 하고 첫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안 나가고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